투자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영상에서는 정책 수혜 대박, KB금융, 신한지주, 미래에셋증권, 삼성증권, 이른바 K23 차트 분석하겠습니다. 오늘 날짜는 2024년 2월 24일 토요일입니다. 저 정부 정책은 항상 대박을 불러왔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알아보고 왜 금융주가 대박인지 또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정부 정책은 항상 대박이었다. 예, 그렇습니다. 정부 정책에 반하지 마십시오. 김대중 정부 IT 벤처 육성은 2000년 코스닥 화랑이었습니다. 노무현 정부 자본시장법으로 증권주에 사실 거의 폭등했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정부 빚내서 집 사라는 문재인 정부 집값 상승으로 이어졌습니다. 윤석열 정부 지금 저 PBR 해소 정책 내놨습니다. 이거의 수혜자는 저는 금융주 상승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금융주에 관심 좀 가집시오. 요새 금융주 사실 지주사도 거의 금융주로 분류가 됩니다. 정부에서 이제 주가 부양이 나섰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에 반항하지 마시고 그 정부 정책의 중요 핵심은 저 PBR 해소입니다. 그렇죠. 다음 주 월요일 26일에 지금 관계라는 게 이제 금융이 거래소 뭐 이런 거죠. 기업 밸류업 대책을 발표한다고 합니다. 그거에 좀 집중을 해주시고, 그렇죠. 아무튼 여러 가지 정부 정책에 대박이 있었는데, 그 중에 이제 하나는 자본시장 통합법 대상승에 대해서 한번 말해보겠습니다. 2004년 말에 자본시장 통합법이 논의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수혜주로 증권주가 거론이 되면서 증권주가 이제 스타트를 한 거죠. 거래량이 터지면서, 예, 일단은 2배 정도 상승했어요. 이렇게 거래량이 터지면서. 근데 이제 2007년도에 이제 결국 이제 제정이 됐거든요. 그러면 논의하고 제정될 때까지 어떤 일이 벌어졌냐. 삼성증권이 2004년 말부터 제정될 때까지 7배 상승했습니다. 미래에셋증권은 10배 상승했어요. 사실 옛날에는 대우증권이었습니다. 대우증권 안 하는 분들은 사실 좀 9세대인 거죠. 저 9세대입니다. 날짜가 안 나와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렇죠. 지금은 이제 저 PBR주 문제아 리스트 작성한다부터 시작해서 지금 밸류업이 가동되고 있는데, 이거는 전에, 주가 차트인데, 아무튼, 신한지주랑 KB금융, 일단은, 여기에 발맞춰서 일단은 폭등했습니다. 폭등은 아니고, 이제 단기간에 상승한 거죠. 그래서 저는 앞으로 투자자 여러분, 금융주에 좀 관심을 갖는 게 좋다는 취지로 이제 이렇게 말씀드렸고, 네 종목 차트 간단히 한번, 매매 타점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KB금융, 일목균형표 일봉 차트 보겠습니다. KB금융이 이제 급등을 했죠. 지금 급등을 해서 49,000원에서 7만원까지 급등했습니다. 그러니까 5만원에서 7만원 급등했으면 30% 이상 급등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조정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있고 까만색 전환선, 기준선, 구름대, 정배열되어 있고 그 다음에 후행스팬 주가에 있어서 이제 상승세인데 주가가 전환선 아래로 내려왔으니까 조정 중입니다. 그러면 파동을 한번 보죠. 파동상 지금 고점은 71,000원인데 이거 사실 기존에 이제 그렇죠. 고점은 다 돌파했었어요. 돌파했는데 밀린 거죠. 밀려서 지금 어느 정도 밀렸냐면 이 앞고점 앞권점까지 밀린 거네요. 지금 이게 더 밀릴 수도 있습니다. 더 밀릴 수도 있고 조정은 어디까지나 여기까지 어디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도 6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데 주봉을 보죠. 주봉상 제가 선을 그어놨네요. 뭐 여기 5만 7천 원도 조정이 가능한데 거기보다는 6만 원 이 선까지 조정 받는 게 이제 지금 기세로는 합리적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지금 5주선까지 다 썼어요. 그래서 거의 조정을 마무리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그렇죠. 20주선에 닿았네요. 그래서 20주선이 아니라 25일선, 21선. 그리고 사실 거래량이 지금 유지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거래량이 유지돼야 이제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조정을 많이 받았는데 언제 매수하느냐? 여기입니다. 매수 타점은 7만원. 지금은 그렇고 5일선이 회복돼야 그 다음부터 이제 매수 관점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지금 5일선 아래에 있잖아요. 5일선 아래에서는 매수하지 않습니다. 예, 그렇게 보시고 지금 스토캐스틱은 보니까 그렇죠. KB 스토캐스틱 지금 전체적으로 내려가고 있어요. 이게 파동 에너지가 내려가고 있는 겁니다. 이거 데드크로스 나기 일부 직전인데, 그러니까 거의 조정을 많이 받은 거예요. 조정을 많이 받았고, 그렇죠. 이게 다 하락이 됐냐? 그거는 이제 사실 음, 조금 더 나올 수도 있습니다. 조정이. 아직 스토캐스틱 단기 입형이 과매도까지 들어가지는 않았어요. 그럼 매수 주체가 누구였냐? 그러면 그렇죠. 외국인이 매수했습니다. 기관이 그전부터 꾸준히 매수했고, 그렇죠. 외국인은 좀 매도 기조였네요. 기관이 매수했고, 결국 기관하고 외국인이 매수하면서 상승했네. 결국은 여기서는 일단 주포는 기관이 인 걸로 생각이 됩니다. 기관이 계속 매수를 해야 오른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매수 타점 알아보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매수 타점은 7만원. 그리고 그렇죠. 5일선을 회복해야 매수하는 거고. 지금은 좀 지켜볼 때입니다. 그래서 지금 거의 이 여기 지지선 여기 이 두 번 지지받은데 여기 깨지는 않을 것 같은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올라서야 매수하는 거니까 5일선 올라서고 7만원 돌파하면 지금은 현재는 그렇습니다. KB금융은 이 정도로 하고요. 다음은 신한지주 한번 보겠습니다. 신한지주 일목균형표 일봉 차트를 보니까 뭐 KB금융과 비슷하게 아무튼 급등했습니다. 급등했는데 KB금융지주보다는 급등 좀 주가가 약한 모습이죠. 아무튼 주가가 있고 까만색 전환선, 빨간색 기준선, 구름대, 정배열도 있고 후행 스팬 또한 지금 주가 위에 있으니까 상승세인데 마찬가지로 전환선 아래 있습니다. 까만색. 그래서 조정 중이고 파동 한번 보죠. 파동을 보면 그렇죠. 일단 신한지주도 일단은 20년 이후로 이제 고점을 일단 돌파해 놨었어요. 돌파해 놓고 아직 사실 최고가 돌파하려면 5만 5천 원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있습니다. 룸은 더 올라가야 될. 돌파해 놓고 지금 꼬리 달고 있습니다. 5월선이 주가는 있기 때문에 상승세고 주봉상 보면 지금 20주선 위에 20주선 상승하고 있고 이제 5주선 위에 있잖아요. 5주선까지 이탈했다 올라가는 걸로 봐서 신한지주는 거의 조정이 많이 받은 것 같네요. 많이 받았고 그래서 그렇죠. 확연히 KB금융에 비하면 좀 주가가 약한데 항상 뭐 약, 약한 게 강해지고 강한 게 약해지는 게 주식이니까 신한지주를 보면 지금 그렇죠. 벌써 20주선을 한번 이탈하게 21선이죠. 21선을 이탈하기도 했네요. 거래는 일단 받쳐주고 있습니다. 거래는 받쳐주고 있고 그래서 어느 정도 조정이 다 나왔다 생각되고 그러면 이제 이거를 언제 매수하느냐. 여기는 매수 타점이 여기 하나 조금 낮아지긴 했어요. 45,000원. 단 이제 매수로 하려면 5일선 위로 올라서야 됩니다. 5일선 위로 올라서서 일단은 45,000원 돌파하면 매수할 수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일단 5일선 위로 올라서야 매수 관점으로 돌아서는 겁니다. 비슷한 위치네요. KB금융과 그 스토캐스틱 위치가 비슷하고 근데 다만 잔기가 이제 데드크로스가 났네요. 데드크로스가 났으니까 조정이 좀 더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매수 타점을 이렇게 정해 놓으면 큰일은 없어요. 이상한 데서 매수할 일이 없습니다. 정해 놓고 기다렸다가 또 바뀌면 그때 매수 타점 바꾸면 되거든요. 이것도 이제 역시 기관이 주로 매수하고 있네요. 외국인은 그렇죠. 좀 팔고 기관이 이제 중요한 주포인 것 같습니다. 올리는데. 그래서 매수 타점 다시 한번 알아보면 저 들고 계신 분은 이거 손절할 필요가 있을까요? 손절할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아무튼
들고 계신 거는 안 들고 계신다고 보고 얘기하겠습니다. 매수 타점만 45,500원. 5일선 회복하는 걸 보고 이제 그 다음부터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한주주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미래에셋증권이죠. 미래에셋증권이 또 괜찮습니다. 주가가 좀 깔끔하게 올라가고 KB보다 약간 약해 보이지만 그래도 신한지주에 비하면 주가가 깔끔합니다. 그리고 사실 이거는 아직 또 약간 상승세에 있어요. 일단 주가가 있고 까만색 전환선, 그다음 빨간색 기준선, 구름대 정배열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스윙스팬도 주가 위에 있고 상승세인데 미래에셋증권 전환선 아래로 내려오지도 않고 있어요. 조정을 받고 있지만 강하게 조정받고 있다. 파동 보겠습니다. 그렇죠. 증권주는 좀 사실 한번 옛날에 상승한 적이 있기 때문에 시세를 준 적이 있어요. 자본시장 통합법 때. 그때 좀 오래되긴 했지만. 그래서 그게 첩첩이 산중이긴 합니다. 그래서 뭐 돌파할 때가 많아요. 여기도 돌파해야 되고, 여기도 돌파해야 되고, 그러면 여기도 돌파해야 되고. 그래서 생각보다 상승이 더딜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일단 안정감은 있어요. 일단은 5월선 위에 주가 올려놓고 있고 월봉상 상승세고 미래에셋증권. 그다음에 주봉상 보면 그렇죠. 20주선 상승하고 있고 5주선 위에 있거든요. 그래서 주가가 상당히 안정적이고 원래 매수타점 주봉상 매수타점이 7,700원이었어요. 그러니까 9,000원이니까 뭐 그렇게 많이 오른 건 아닙니다. 근데 이제 주봉상 도치 캔들이 나왔네요. 이거는 다음 주에 어디서 출발하냐에 따라서 조정이 나올 수도 있고 또 상승이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일봉으로 보면 그렇죠. 매수타점은 사실 여기서 봉우리 하나 만들었기 때문에 여기가 매수타점이고 매수타점 돌파했어요. 그래서 또 매수타점 하나 만들었는데 이번에 음봉을 만들고 내려와 버렸죠. 그래서 매수타점이 높아지긴 했습니다. 일단 여기 다음 주에 음봉이 나오면서 음거래가 커가지고 다음 주에 조정받을 가능성은 있어요. 있기 때문에 매수타점 9,200원으로 정해 두시고 대응을 하시면 큰 실패는 없을 것 같습니다. 보시죠. 그렇죠. 스토캐스틱이 그렇죠. 한번 강하게 조정이 나왔다가 반등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약간 다이버전스 비슷하게 나온 거네요. 그렇죠. 다이버전스가 뭐냐? 주가는 상승했는데 스토캐스틱 고점은 낮아졌거든요. 그래서 다이버전스처럼 됐기 때문에 조정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조정이 나올 수 있으니까 기다리시면 됩니다. 매수타점 정해놓고 조정이 나오면 이건 매수될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다리셨다가 매수타점 조정하시면 됩니다. 지금 이것도 미래에셋증권도 기관이 매수세네요. 기관이 주포고 주로 이제 금융주는 기관이 주포네요. 외국인은 거기에 동조하는 편이고 이제 개인은 반대로 쓰는 거고 그렇습니다. 다시 보시면 그렇죠. 그렇게 부담스러운 가격은 아니지만 그래도 단기 급등했기 때문에 일단은 매수 타점 9,200원 정해 놓으시고 일단 조정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다음 주에는 그렇죠. 이 볼린저 밴드도 줄고 있기 때문에 볼린저 밴드 줄으니까 조정이 나올 수 있어요. 기다려 보시면 좋은 기회를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음은 삼성증권이네요. 삼성증권도 지금 근데 삼성증권이 제일 약하죠. 지금 보니까 지금 주가 전환선 기준선 구름대 뭐 정배열되어 있고 후행스팬도 주가 위에 있어서 상승세긴 한데 얘가 지금 컵 한 번 만들고 손잡이 만들고 한 번 상승하고 쉬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사실 전에도 이게 가장 접근하기 부담 없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었거든요. 지금 상승세긴 한데 파동 한번 보죠. 그렇죠. 가장 뭐 사실 오른 것도 없는 종목이에요. 이게 보시면 알지만 기존의 고점보다도 낮잖아요. 그러니까 5만 원보다 낮고 저점에 가장 저점이 3만 원인데 거기서 30% 오른 수준. 그래서 삼성증권이 가장 접근하기 쉬운 가격이다. 그렇죠. 뭔가
가격적으로 접근하기 어려우신 분은 삼성증권으로 하시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뭐 삼성증권도 금융주니까 같이 따라서 오르긴 할 겁니다. 탄력이 떨어질 수는 있어도 주봉상도 그러네요. 주봉상도 이제 겨우 매수 타점 돌파했잖아요. 그러니까 딱 적당하죠. 20주선 위에 있고 그다음에 5주선 상승하고 있고 일봉상 보면 그렇죠. 일봉상도 여기가 매수 타점인데 이제 4만원 돌파한 거니까 부담 없이 매수할 수 있는 종목이다. 지금 매수할 수 있는 유일한 종목이네요. 근데 지금 약간 그렇죠. 조정은 받고 있는데 크게 조정받을 것 같지는 않아요. 이게 지금 이격이 별로 없어가지고 이격이 벌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거래도 지금 다른 거랑 틀리게 거래도 좀 이게 음봉이 아니고 양봉이잖아요. 이거는 그렇죠. 이거는 주포가 보니까 외국인이네요. 외국인. 좀 팔긴 했는데 외국인이 다시 사기 시작하면 오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목마다 주포가 좀 틀리긴 해요. 어, 그래서 일봉상 보면 언제 매수해야 되냐. 이거 돌파할 때 매수할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사실 매수할 수 있는 거예요. 가격이 얼마 오르지 않았잖아요. 이거 돌파할 때 매수하는 건데. 이거 돌파할 때 매수하는 거니까 지금 7일째 지금 매수 기회를 주고 있는데, 물론 조정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염두에 두시고, 피라미딩이라는 기법을 사용하면 되니까. 그리고 사실은 이제 이거 고점 돌파할 때 이제 진짜 매수가 되는 거죠. 조금 가격은 높은데, 여기서부터 좀 매수했다가 아무튼 42,766원 돌파할 때 좀 매수하면 되는 거죠. 근데 이것도 사실 첩첩삼중입니다. 주봉만 봐도 일단 여기 있고 봉우리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월봉으로 보면 더 많을 거예요. 그렇죠. 일단은 월봉으로 보려면 가까운 월봉 여기 5만 원 돌파해야 좀 시세가 그 다음부터 본격적으로 나올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아무튼 이 정도로 해서 KB금융, 신한지주, 미래에셋증권, 삼성증권 이렇게 말씀드렸고 그렇죠. 같은 금융주라도 강한 게 있고 약한 게 있고 그러니까 적절히 자기 그 성향에 맞는 주식 골라서 이제 보고 있다가 매수 타점 돌파하면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금융주에 사실 저는 유망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꼭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본 동영상은 투자 권유 동영상이 아닙니다. 모든 투자의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 있으니 투자는 각자 개인의 판단하에 투자하시고 본 동영상은 참고만 하십시오.